대표님의 소망이 저도 현실이 되어 보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무엇이 있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외신 4컷입니다. 오늘은 지표들 위주로 나왔는데요. PC 지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특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자 물가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2.3% 연준의 목표치에 진입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미국 경제 정말 이제 괜찮아지는 걸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미국 10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2.3%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인 2%에 근접한 건데요. 좋은 호재죠.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는 최근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둔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물가를 잡았다는 평이 나오지만 앞으로의 변수로 새 정부가 계획한 관세 폭탄이 지적이 되고 있죠. PC 가격 지수 상승률은 연준이 통화 정책 결정 때 준거로 삼는 물가 지표라서 주목이 됩니다. 10월의 근원 PCE는 모두 예측치에 부합했고 전년 대비 수준은 전월에 비해서도 0.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PC 물가는 2022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에 차츰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표에서도 보이듯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연준 점도표에 따르면 12월에도 25bp 하락이 예상되는데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66%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가 3분기에 3%에 육박하는 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재확인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무착륙, 노랜딩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지표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지표도 볼까요? 이번에는 실업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사였는데요. 21만 3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고요.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3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탄탄한 기대감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전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인의 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꾸준히 확장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허리케인 헐링과 또 밀턴 피해로 10월 초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낮은 수치는 낮은 해고율과 고용 회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특사를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인데요. 장정 출신 켈로그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함께 CNBC 기사로 설명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측근 그룹의 일원인 켈로그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발탁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켈로그 지명자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의 퇴역 육군 중장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종료 후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외국 당국자들에게 트럼프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또 어떤 합을 보여줄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통해서 국내 증시와 연결시켜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정말 많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거는 아무래도 PC 발표겠죠. 이번에 PC 발표가 연준의 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연준의 기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FMC 회의록이 상당히 길게 나왔었는데요. 이미 해당 오늘 발표된 수치 같은 경우는 지난 15일에 텍사스 댈러스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수치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에서의 큰 변화가 사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점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사를 한 상황이고요. 2%에 대한 목표치를 다시 한번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게 도달하는 시기가 26년도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 물가에 대한 흐름들이 맞춰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관세라든지 추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오히려 전일보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에서 이제 금리 동률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회의록의 내용이 좀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 경기는 지금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가 최근에 살펴봤었던 10일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두 달 연달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따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또 GDP가 지금 속보치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2.8%. 물론 이전 3.0% 2분기 대비했을 때 조금 하락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 시즌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4분기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제조업들이 조금 부진했던 걸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더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고 스탠스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전주에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인의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난주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데이터가 나올 때는 21만 3천 건으로 나왔지만 21만 5천 건으로 2천 건이 다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최고치에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8개월 만에 최고치로 됐고요. 2주 전의 데이터도 사실 데이터가 그때도 최저치였지만 그것도 수정돼서 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매주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밴드가 21만 건에서 25만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7개월 동안 25만 건이 넘어간 게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만에서 24만 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보통 23만 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치면 사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음 주부터는 또 월초에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약간은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죠. 저번에는 허리케인 같은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노동이 많이 부서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요번에 11월 달에 나왔던 전반적인 고용의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쪽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나 뭐 ADP 민간 고용이 워낙 좀 잘 나온 부분도 있고 제조업 지수가 약간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츠 제조업 지수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서비스업은 워낙 좀 견조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쪽에서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오면 저는 뭐 고용 부분들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고용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 주도하에 움직이는 프로그램 쪽에서의 이탈이 조금 있는 게 좀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탄탄함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다뤄줄 인물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앞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좀 적절한 인물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중간 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블루웨이브나 레드웨이브일 때 중간 선거 전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중간 선거에서 뒤집히고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을 좀 거쳤거든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 선거 전에 자신이 공약했었던 대부분을 좀 이뤄내서 이후까지 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게 코인, 그리고 이제 전쟁, 뭐 이런 부분이고 또 관세랑 감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네 가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위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실익 부분을 좀 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뭐 중동발 리스크 부분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포를 쏘는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전에는 그 국제유가 실시간 선물이라든지 뭐 유가도 그렇고요. 그런 쪽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경기 이런 전쟁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그러다가 말겠지 이 심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수급이 쏠릴 수 있고 또 특히나 전일에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남북 경협이랑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테마성 움직임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점에서는 전쟁이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축소가 되거나 좀 잠정적으로 멈추거나 하는 방향성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카차관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특징주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입니다.